명태균 게이트와 비상계엄 관련성. 2024년 10월 명태균 조선일보 기자에게 김건희 음성 파일 전달. 11월 7일 윤석열 기자회견. 11월 8일 명태균 검찰 출석 조사. 이후 명태균 여권의 거래 시도. 11월 15일 명태균 구속. 12월 2일 명태균 황금폰 공개 의사 천명.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검찰 명태균 기소. 12월 3일 18시 명태균 특검 요구. 12월 3일 22시 30분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12월 중순 김건희 조선일보 비난 통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구국 인사드립니다. 주진우 기자가 쏘아 올린 공이 탄핵 정국을 또 뒤흔들고 있습니다. 3주 전에 제가 명태균 씨 변호인 남상권 변호사 인터뷰를 통해 명태균 씨가 구속 전에 자신과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김건희 씨 쪽에 알리고 전달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인터뷰 기사를 여러 매체에서 인용 보도를 했었습니다. 주진우 기자가 지난주에 바로 제가 언급했던 그 김건희 녹음 파일 내용을 공개를 한 데 이어서 이번 주에는 명태균 씨가 그 파일을 조선일보 기자를 통해서 김건희 씨한테 전달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또 밝혔습니다. 그와 관련된 녹음 파일도 공개를 했고요. 또 하나 아주 흥미로운 것은 김건희 씨가 조선일보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음성이 담긴 녹음 파일입니다. 이건 역시 이제 주 기자가 공개를 해서 지금 뭐 거의 모든 언론 매체가 받아 쓰고 있는데요. 뭐 짧은 내용이긴 하지만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걸었다는 아주 엄청난 내용이죠. 이게 대통령 부인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참 믿기지가 않을 정도인데, 주 기자와 해당 조선일보 기자 통화에 따르면은 조선일보 기자는 명 씨로부터 김건희 파일이 담긴 USB를 전달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김건희 씨한테 전달은 안 했고 또 전달하지 않겠다는 사실도 명태균 씨한테 분명히 밝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럼 이런 중요한 내용을 보도를 하지 않았냐, 주진우 기자가 이제 그렇게 물으니까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파일 공개에 동의하지 않아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그대로 공개하면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죠. 뭐 법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이 사건이 갖는 이 내용이 상당한 공익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언론사 입장에서 이것을 과연 그렇게 법적으로만 따져서 판단할 일인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어쨌든 조선일보는 주 기자가 보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자 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이제 천명을 했고요. 주 기자가 공개한 두 건의 녹음 파일을 두고 이런저런 의문이 듭니다. 먼저 명태균은 왜 조선일보 기자한테 전달했을까? 두 번째, 조선일보 기자는 과연 누구인가? 세 번째, 조선일보 기자는 왜 김건희 씨한테 전달하지 않았을까? 네 번째, 조선일보는 왜 이 파일을 공개하지 않았을까? 다섯 번째, 명태균 씨가 김건희 씨한테 이 파일을 전달한 시점은 언제인가? 여섯 번째, 김건희 씨가 통화한 사람은 누구이고 그 시점은 또 언제인가? 일곱 번째, 김건희 씨는 왜 그토록 조선일보에 대해 분노를 표출했을까? 이건 제 나름대로 이제 정리한 의문인데요. 왜 명태균 씨가 이것을 조선일보에 넘겼고, 그리고 그 넘겨받은 기자는 누구인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의문은 서로 연결이 된 듯합니다. 명태균 씨한테 김건희 파일을 넘겨받은 김모 기자는 세계일보에서 조선일보로 옮겨간 기자입니다. 세계일보 법조 출입 기자 시절에 윤석열과 상당한 친분과 어떤 신뢰 관계를 그렇게 쌓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이 김 기자한테 이 파일을 넘긴 것은 아마도 이런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조선일보 기자는 왜 그러면 이런 것을 받고도 김건희 씨한테 전달하지 않았을까? 또 네 번째 의문인 조선은 왜 이것을 보도하지 않았을까라는 것도 이제 또 서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조선일보 기자는 주진우 기자하고 통화해서 기자인 자신이 그런 걸 전달하는 게 적절치 않아서였기 때문이다, 뭐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는데요.
그리고 명태균 씨한테도 그걸 그런 얘기를 전달을 했다. 자기가 그걸 전달할 수는 없다는 얘기를 밝혔다고 했는데, 뭐 이 부분은 아까 이제 잠깐 설명드렸지만, 뭐 그 부분이 얼마나 이제 타당한 건지에 대해서는 뭐 좀 따져볼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명태균 씨가 조선일보 기자한테 이 음성 파일을 전달한 시점이 또 명확치가 않아요. 주진우 기자는 이것이 이제 비상계엄 전인 11월이라고 말했는데, 그 시기가 또 한편에서는 10월이라는 그런 또 얘기도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주 기자한테 물어보니까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또 김건희 씨가 조선일보를 비난했던 그 통화 있지 않습니까? 그 통화의 그럼 상대방이 누구냐, 여기에 대한 또 관심도 큰데요. 이에 대해서는 주 기자가 뭐 밝히지 않고 있죠. 제가 물어봐도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 뭐 사실 뭐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줘야 되죠. 이런 파일의 출처가 중요한 건 아니죠. 물론 이제 출처도 뭐 아주 뭐 만약에 불법과 관련돼 있다 뭐 이러면 또 문제가 되겠지만, 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사실은 이제 이 의미가 중요한 거지, 이 내용이. 마지막으로 김건희 씨가 왜 그토록 조선일보의 분노를 넘어 적대감을 표출했는지 다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저도 이 방송을 준비를 한 건데요. 이에 대해서는 그냥 이제 어떤 추측만 좀 있어요. 통화 시점은 주진우 기자 말에 따르면 비상계엄 이후, 좀 더 구체적으로 한 12월 중순 이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2월 중하순 뭐 이렇게 보이는데요. 본인도 정확하게 그 시점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상권 변호사가 저하고 인터뷰하면서 밝힌 바에 따르면은 김건희 씨가 이 녹음 파일 존재를 인지하거나 또는 전달받은 시점은 명태균 씨가 구속되기 전입니다. 분명히 이제 남 변호사는 명 씨가 구속되기 전에 일종의 보험 차원 또는 경고 차원에서 김건희 씨한테 이 녹음 파일, 음성 파일이 있다는 걸 알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11월 15일 구속이 됐으니까, 그렇다면 주진우 기자가 이 공개했던 이 김건희 씨 통화, 김건희 씨가 이제 지인하고 통화하면서 조선일보를 비난했던 이 통화는 그 시점하고 그럼 하면 최소한 한 달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럼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들죠. 김건희 씨가 조선일보에 대해서 그토록 분노한 것이 과연 이 음성 파일 때문만이었는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었던가, 또는 그 사이에 어떤 다른 사건이 조선일보와 용산 사이에 뭐가 진행이 된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음성 파일을 계기로 해서 평소 조선일보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었던 김건희 씨의 어떤 그 분노가 표출한 게 아닐까. 계엄 내란 국면에서 조선일보는 윤석열 체포와 구속 과정,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에 대해서 다른 언론에 비하면은 윤석열에 대해 비교적 우호적인 보도를 해왔죠. 그렇지만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는 일찍이 상당히 비판적인 보도를 해왔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명품백 사건과 김건희 특검법 등을 놓고 용산과 충돌할 때도 김건희 씨를 주로 비판하고 한동훈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논조를 보였습니다. 김건희 씨가 지인과 통화한 시점이 비상계엄 이후라는 점은 명백하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일인 12월 3일 이후 12월 20일까지 김건희, 한동훈 관련 조선일보 기사를 한번 살펴봤어요. 보니까 윤석열 부부 처지에선 상당히 기분 나쁘고 분개할 만한 그런 내용이 많더군요. 제가 대표적 기사 몇 개를 발췌를 해서 주요 문장을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12월 5일 양상훈 칼럼, 제목은 정말 이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다입니다. 주요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부터 윤 대통령의 자폭은 본격화됐다. 많은 주변 인사와 많은 언론이 대통령과 김 여사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일절 무시했다. 그렇게 건의한 사람들은 심한 경우 욕설까지 들어야 했다. 이 하나하나가 모두 자폭 폭탄이었다. 윤 대통령의 자폭은 가장 중요했던 올해 총선 기간에 집중됐다. 그 중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 문제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봐야 한다고 총선 득표용 발언을 하자 윤 대통령이 한 대표에게 호응하는 대신 사퇴 요구를 한 사건은 돌이킬 수 없는 폭탄이었다. 한 대표 말을 받아 국민의
국민의 시선을 유념하겠다고 하는 것이 선거 시기 대통령의 당연한 처신인데 정반대로 했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던진 이 폭탄은 거의 테러 수준이어서 필자는 몇 시간 동안 관련 보도를 믿지 않았다. 믿을 수가 없었다. 대통령이 자신과 정부의 운명이 걸린 총선을 스스로 망치겠다고 자폭 테러를 한다는 것은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12월 6일자는 박성민이라는 외부 필자, 이게 정치평론가죠. 박성민의 정치 포커스라는 그런 문패의 글인데 제목은 차라리 임기 단축 개헌 카드를 썼더라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다. 비상계엄은 모든 것을 파괴했다. 우리가 피 흘려 만들어온 자랑스러운 민주주의를, 우리 국민의 자부심을, 자신을 찍어준 모든 사람의 기대를 완벽한 배신으로 돌려줬다. 결국 윤 대통령은 자신을 파괴함으로써 고통의 원천에 종지부를 찍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자살했다. 냉정하게 평가하면 윤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칠 가능성보다 조기 퇴진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는 여론은 폭등할 것이고 지지율은 폭락할 것이다. 사방 어디에도 우군은 없다. 포위당한 대통령처럼 행동했다는 BBC의 표현은 적절했다. 윤 대통령은 집권 이후 꾸준히 고립을 자초했다. 결국 혼자 남았다. 자, 12월 13일자 사설입니다. 제목은 이지경 사태 출발점엔 윤 부부, 그래도 여전히 남탓만. 무엇보다 지금의 이 사태까지 오게 된 근본 원인은 지난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때문이다. 민주당 폭주의 문을 열어준 사람은 바로 윤 대통령 자신이다. 총선 참패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김건희 여사 문제로 민심이 악화한 것이 가장 심각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문제를 성역으로 만들어 민심 이반을 키웠다. 해병대 원 순직 사건 등 윤 대통령의 오만 불통이 연속으로 드러났고 막판에는 김 여사 문제로 여당 대표와 싸움까지 벌였다. 스스로 민주당의 압승을 안겨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12월 19일자 양상훈 칼럼 제목은 문제의 근원 김건희 특검 피할 수 있겠나. 시중에서는 계엄 다음 날부터 윤 대통령의 김건희 수호 계엄이라는 말이 나왔다. 과정 전체를 보면 이 말에 수긍할 수밖에 없다. 김건희 특검안은 작년 이후 언제나 전국의 최대 이슈였다. 특히 윤 대통령 부부에게는 더 그랬다. 김건희 특검이 윤 대통령의 가장 약한 골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민주당은 집요하게 이 약점을 파고들었고 윤 대통령의 위기감과 분노도 동반 상승했다. 이에 대한 윤 대통령의 위기감과 분노가 어느 정도였는지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서 봐야 한다고 언급하자 윤 대통령은 한 대표 사퇴를 요구했다. 한 대표는 수류탄 정도를 던졌는데 윤 대통령 원자폭탄으로 대응했다. 총선 직전이어서 윤 대통령의 원폭은 국민의힘 선거를 망칠 수 있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김 여사를 지키는 것 이상으로 윤 대통령에게 중요한 문제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다. 선거 자해임이 명백했지만 그조차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다른 언론에서도 이 못지않게 또는 그 이상으로 비판을 했지만 이 보수의 지킴이라는 우리나라 우익 보수를 대표하는 이런 일간지에서 이렇게 윤 대통령 부부, 특히 김건희 씨에 대해서 아주 매섭게 때렸다는 사실, 아마 이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상당히 분노할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최근 나온 한동훈 책만 봐도 윤석열 부부와 한동훈이 김건희 씨 문제로 얼마나 심각하게 갈등을 겪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분노감을 넘어서 배신감까지 느끼지 않았나. 그래서 그렇게 극단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에 대해 비판적인 그런 논조를 띠고 한동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그런 보도를 했던 것, 어떤 그간의 분노를 폭발하게 만든 그런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선일보의 보도와 별개로 이 음성 파일을 놓고서 조선일보와 김건희 씨 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것은 또 이제 앞으로 차차 밝혀질 일이라고 봅니다. 조성식의 후계에서는 이 사건에 계속 관심을 갖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때 다시 또 보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비상계엄도 김건희에 의해서 터진 거예요. 김건희를 갖다가 김건희한테 줘버리거든. 응? 예? 뭐라고요? 김건희를 줬다고? 네. 김건희가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녹음된 내용. 그러니까 김건희가 빡쳐가지고 아마
윤석열한테 영향을 미쳤고 그걸 알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저희들이 포석을 몇 개 놨다고 안 했을까요? 그 맹태균 씨가. 그래서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는 겁니까? 그 포석을 넣고 갔거든요. 그래서 한 달 안에 뭐 와야 한다, 탄핵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나를 건드리지 마라 이제 이런 엄포를 놓은 거죠? 놓았잖아요. 놓았는데도 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않겠죠.